됐어요. 묘자리가 크지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떤 터일까요? 다른 터하고 틀려요. 여기는 왜 틀리냐면 여기는 바로 꽃술 자리, 모든 걸 땡기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고의 명당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묘자리보다 여기가 더 더워요. 다른 묘자리는 시원한데 여기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혀를 체크하면 여기는 흉이요. 근데 이거 쓰실 때 이승만 대통령 자리 묘자리 쓰실 때 직관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백인 것 같아요. 가짜 백이가 아니고. 그래서 안으로 돌다가 여기 오시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묘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예. 여기에서 딱 끝나버려요. 여기서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자리를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다 흉당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 자리는 봤을 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여요.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 묘자리는 관리를 잘못하면 이끼가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관리 비용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자리는 이끼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일반 대통령 자리보다도 더 잘 자라요. 더 풍성하고 관리 비용이 그만치 덜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하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도 여기 능선이 바로 가장 완벽한 능선이에요. 항시 보면 묘자리 최고의 묘자리는 7보 능선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7보 능선. 근데 여기는 바로 딱 7보 능선에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속기열지가 있어요. 저 아까 올라올 때 보셨죠? 그 속기열지. 물이 다 버려지는 거 이렇게. 물이 버려지고 들어와서 입수도두 자리. 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찍으면 되는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 혼날까봐 여기에서 찍어요. 이렇게 입수도두 자리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 측정하는 거 잘 보셔요. 입수도두 자리 이게 가유 방향. 입수도두 자리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내려올게요. 이거 그대로. 그죠? 보셨어요? 네. 얘가 그대로 입수도두 자리 하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관이 제대로 써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여의주 자리를 해서 입수도두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 지관은 왜 입수도두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사성을 만들고 저거 형성시킨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성은 그런데 잘못했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현충원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성 부분을 앉아서 이렇게 작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삐쳐가게 그냥 내려버렸잖아요. 죽은 사성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산사성으로 해서 앞에 볼록 튀어나오게 만든 사성을 만들었어야 돼요. 저 앞도. 그러면은 딱 이렇게 앉는 형국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관은 혈은 다 잘 잡았는데 과연 지관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이걸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이 뜻을 잘 몰라서. 여긴 제왕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묘 조성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같아요. 묘 조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잘못한 거예요. 이 풍수를 제대로 알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풍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바로 이런 일을 만든 거예요. 이 태극기는 원래 자체적으로 여기다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저기다 둬야 되는데 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석이 있으니까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태극기는 저 앞에다 뒀어야 돼요. 백분나무 있는데. 그렇지. 거기다 태극기를 두고 이 석등은 여기가 맞아요. 석등이 하나가 있을 때는 중앙에다 놓는데 석등이 2개 있을 때는 좌와 우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밝히는 형태가 돼 있어서 이게 바로 탁자에서 공부하는 자리로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자리를 바로 밝히는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일반 석등은 하나를 둔 거는 저기 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석등을 하나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빠짐이 없어요. 이 자리는. 근데 빠진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저 사성이 안 올라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를 딱 맞췄어요. 여기요. 그리고서 여기 보면 깔아앉음이 없어요. 그런데 수맥은 깔아앉아요. 이걸 찍어주세요. 틀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해. 여긴 다 틀어질 거예요. 나중에. 왜? 물자리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다 틀어져요 여기. 보셨어요? 예. 왜 그럴까요? 물을 뿌리면 물이 다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물이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 배출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만들었네. 여기 이게 배출구인데 이거 갖다 안 돼요. 지금 누배 자체를 한번 보세요. 누배, 저 누배가 여기로 모이잖아요. 여기 저 물이 이렇게 물 누배. 누베 뜻이 물 길이라는 아니 거예요? 여기 경사도. 경사도? 예, 그래서 경사도가 여기가 물이 가장 많이 모여요. 여기. 그래서 바로 여기가 터진 거예요. 터진 데는 꼭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면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호인할 때 아까 제가 장군네는 호가 없다고 그랬죠. 줄무늬. 네. 이 줄무늬가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호랑이는 무조건 줄무늬가 있어야지 호랑이요. 근데 아까 장군 저기에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너무 순진해서 저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이건 입을 다물었어요. 다 순놈인데? 이거 순놈이요? 예, 이거 순놈. 뼈도 순놈인데? 그럼 장군들이 지켰다고 그래요. 예. 아니면 저쪽이 암놈이어서 이쪽은 순놈 갖다 놨나 봐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묘자리인데요. 예. 여기는 어떤 묘자리인가요? 이 묘자리는 이 현충원에서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로 좋은 최고의 묘자리예요. 그래서 이 묘자리만은 이 잔디가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개미집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묘자리에서 사성을 갖고 있는 묘자리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장군 묘자리하고 이승만 대통령 묘자리만 용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기열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자리만 속기열지의 자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도 바로 속기열지가 있는 자리라 물이 잘 배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자리는 꽃가루가 있는 거 아시죠? 꽃 속에 그 꽃가루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을 빨아들이는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가 외국에서 가장 많이 왔던 시점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한 것은 벌들이 들어온 거가 바로 꽃술로 이렇게 땡긴 거예요. 꿀로. 어떤 꿀을 했을까요? 미국이 왜 참전했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뻥을 쳤어요. 왜 쳤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금이 잔뜩 있다. 유엔군이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겨. 그렇게 해서 약간 뻥을 쳐서 들어왔다라는 한간의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승만 대통령도 동가가 있다고 보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예요. 만주 초대 주석이었고 거기에서 약간 독재를 쓰려다가 분란이 생겼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했고 미국에서 바로 나는 코리아의 왕자다라고 미국에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귀족들하고 어울리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 가운데서 프란체스카 그분도 만났고 그때 당시는 동양에는 유럽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환상을 가진 게 뭐냐면은 왕자들한테 이상한 호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메가더 장군 형님을 만나게 되고 그하고 절실한 친구가 되게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최고의 공은 6.25 때 바로 그 메가더 형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바로 6.25를 승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6.25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때 남겼던 칼빈총이나 이런 거 몇 자루밖에 없었거든요. 탱크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군함이라고 할 수 있는 배가 없었고 비행기가 없었어요. 연락선 조금 갖고 있었고 연락선이가 그 두 대인가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한심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북한은 빵빵하잖아요. 소련에서 지원을 받고 탱크나 장갑차나 기관포나 따발총이나 얼마나 화력이 좋아요. 엄청난 화력을 통해서 6.25를 만들죠. 그때 그것을 지킨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국군이었을까요? 애국자였을까요? 아니면 내노라는 능력가들이었을까요? 이승만이 해결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우짓 한강에 있었어야 돼요. 우리는 삐짝 마른 상태에서 자식 새끼들을 뜯어먹고 있어야 돼요. 인육을 먹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곡사포를 맞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국제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야 돼요. 낙동강 전선에서 그 조그만한 게 얼마 안 있으면은 완전히 점령이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유엔군이 참전을 안 했으면 과연 우리가 6.25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유엔이 왜 참전했을까요? 이 조그만한 나라, 이름 없는 나라를 유엔군이 어떻게 참전했을까요? 왜 참전했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딱 결정이 돼요. 전쟁이 빠바방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문서를 막 돌려야죠. 그냥 그 나라에서 갈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논하겠죠. 그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딱 결정되는 데에 최대한 못해도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었으면 과연 이승만이 없었으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이미 절단났던 거예요. 유엔군이 참전을 3년 후에 했으면.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유엔군이 바로 참전했을까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왔던 건 전쟁이 딱 터진 다음에 6.25가 터진 다음에 3일 있다가 오셨대요. 왜? 이승만이가 메가더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전쟁 터졌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좀 살려줘라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형이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하고서 태평양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메가더는 바로 온 거고, 그때 당시 동유럽은 다 미국의 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어야 돼요. 왜? 2차 대전을 미국이 구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타진을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군사 보내라. 심지어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도 우리나라에 지원병이 왔던 거 아세요? 왜 왔을까요 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으면 그들이 참전했을까요? 윤보선이가 딱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당시 6.25 때 저 대통령 됐으면 참전했을까요? 그 누구도 참전을 안 해요.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예요.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만이 6.25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유엔이 참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 조선시대 왕족이에요. 조선시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능했던 거예요. 만주에서 독립군들 해서도 분란이 생겼던 게 뭐냐면 이승만은 이미 왕자예요. 왕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족보도 없는 것들이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독재로 나가려다 보니까 이승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임시정부를 떠난 거예요.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그때 당시 임시정부 그분들이 이승만을 왕으로 섬기고 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런 점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독재를 해서 안 맞아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엄청난 그 미국인들에게 코리아를 알리면서 바로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는 바로 6.25를 승리를 이끌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휴전이고 38선에서 끊어졌는데 뭐 또이 무슨 승리고 무슨 승전이냐 이렇게 말해요. 참 한심한 소리.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면 낙동강 전선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승만이 만약에 없었다면 낙동강 전선에서 이거 불과 얼마 안 있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건 있어요. 6.25를 딱 승리로 이끌자니요. 그냥 기본적인 틀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 박수 속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줬어야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는 6.25요. 6.25를 극복한 다음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경제를 살릴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직 국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어조차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때 당시는 보릿고개가 너무 심했고 국토는 전쟁통에서 온통 다 황폐화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어를 안 했다면 우리 살 수 있었을까요? 보릿고개로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윤보선 정부 때 딱 했을 때 5.16 혁명 일어나기 전에 보릿고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나 몰라요. 그 다음에 탱탱 부었고요. 이거 상상도 못해요. 이거 옆에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탱 부어요. 왜 그걸 못 보셨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6.25를 극복하고 한 10년 정도나 5년 후에 그만두셨다면 그걸로 끄셨었어야 되는 거예요. 재선하지 말고 2선에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더 그 다른 점에서 그 공이나 과가 있다고 보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은 그 3선까지 하시면서 공이나 과에서 보면 특히 과 같은 경우는 건달들을 앞세웠다는 것.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군권력도 경찰력도 이용했다는 점. 이런 점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그 경찰력이나 군권력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우리나라에 경찰력하고 군권력을 이용 안 한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힘을 발휘하는 상태에서 군권력과 경찰력을 이용 안 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 이용을 안 했다는 것도.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분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군권력도 이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경찰력도 이용 안 했어요. 만약에 경찰력을 이용했다면 아마 5.18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아둔하게 왜 군권력과 왜 경찰력을 이용을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이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할 것입니까? 물었어요. 독재를 할 것입니까? 했어요. 독재의 딸이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말씀했어요. 난 내 아버지하고 다를 것입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 아버지 박정희처럼 군권력과 경찰력을 동원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군권력 막 이용하지요. 철책 있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돈 안 들잖아요. 왜 없앤대요? 탱크 저지선 왜 없앤대요? 돈 들게. 그죠? 가만히 냅둬도 되는데. 그 다음에 경찰력 봐요. 경찰이 민주경찰인지 민주경찰이 아닌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저는 앞에서 주먹으로 때려 맞는데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 동영상 있어요. 버스에 올라온 시민을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서 그분이 바닥에 있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줄줄줄 나오게 죽었어요. 누구는 아파트에서 팍 떨어졌는데 피가 안 흘러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만은 군권력이나 경찰력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군권력과 경찰력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깡패를 이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깡패들이나 이런 걸 이용을 안 했다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위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굶었나요? 이거 사람네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굶었나요? 보릿고개가 오기 전에 원조를 못 받아서 얼마나 굶었나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프란체스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생물께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첫째,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원조할 때, 그 다음 우리는 이미 분단 국가예요. 원조할 때 프란체스카를 미국 정보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말을 할게요. 빨갱이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왜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프란체스카가 있었고 미국 정보원이었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는 거지요. 그래서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 거지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짓 속에서 확인이 되면 올라오잖아요, 정보가. 그럼 여기에서 미국에서 쌀도 보내줘야 되고 뭐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줘야 되죠. 메가더 장군의 형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 국회는 호구요? 그들이 어떻게 빨리 이렇게 정보를 알았을까요? 프란체스카가 정보를 빼돌렸지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딴 사람을 믿겠어요? 아니면은 미국 사람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네들이 보면 어떻게든 프란체스카는 미국의 정보원이었다, 이걸로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지요. 우리가 뜯어먹을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뭘 할 게 있어야지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핵탄두를 개발할 때 프란체스카가 있었으면 나쁜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가 있는데 홀딱 벗고서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주는데 똑같아요? 빨갱이하고 똑같아요? 심지어는 월남 때 한번 보세요. 월남 때 대통령이 빨갱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딱 터지니까 모든 정보를 다 베트공에다 다 넘겨주는 거예요. 미국이 비행기로 공수한 다음에 다 피하는 거예요. 미군이 간 다음에 다 지하로 숨어드는 거예요. 미군이 간 다음에 다 위장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민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민 사람으로 오니까 미군이 잘해줬죠. 저녁 때 어떻게 했어요? 칼로 목을 딱딱딱 잘라버리죠. 미국은 프란체스카를 통해서 정보를 빼갔지 우리 국민을 죽인 적 없어요. 그럼 죽인 게 나쁜 사람인가요? 정보 빼갔지만 그걸 통해서 원조를 해주는 게 나쁜 사람인가요? 내가 본인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알고서 원조를 해줘야죠. 근데 이 정보 없이 보면 요새 아시잖아요. 요새 손 벌리는 그 도둑놈들 봐요. 돈도 없으면서 막 무슨 사업을 하네 하면서 돈을 주면 다 훌러덩 말아먹지요. 정보가 없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프란체스카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가진 게 있다면 나쁜 여자가 되지만 이승만 때는 가진 게 없어요. CCTV로 딱 해서 아 오늘 10명 왔으니까 10명한테 밥 주자. 아 오늘 1000명이 왔으니까 1000명한테 밥 주자. 얘들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쌀 생산량 보고서 밥 주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프란체스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스스로가 무기를 막 개발하고 우리 스스로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개발할 때 프란체스카가 정보를 빼돌렸다면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 살리려고 정보를 빼돌려요. 그 정보. 그럼 그게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한테 현혹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지를 도울 때 그냥 도울 것이냐, 이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울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럼 어떤 게 나아요? 거지 도울 때 그 사람 알고 도와주는 거. 알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CCTV 달아야 되겠죠. 정보원 있어야죠. 그리고 정보를 보고서 도와줘야죠. 왜냐하면 쌀을 딱 갖다 줬더니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이게 다 시장에다 팔아먹고 우리 배고파요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러죠? 쌀 갖다 주니까 그거 다 팔아먹고 어느 나라가 그래요? 북한이 그러죠. 북한한테 이번에 또 5만 톤 들어간대 이 쌀이. 미사일 픽픽 쓰고 핵탄두 7개나 개발했는데 북한한테 또 쌀이 들어간대요. 이게 한심하죠. 그럼 그 나라에다가 프란체스카 같은 사람 1000명만 깔아놔봐요. 될 것 같아요? 김정남이가 죽었어요. 미국 정보원이었대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대요. 이런 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김정남이가 죽은 다음부터 북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비밀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비밀 자료가 안 나올까요? 김정남이는 그 비밀 자료를 미국에다 팔고서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돈 안 주니까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미국 정보원이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없을 때는 우리 그 매개 살려주려고 정보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리고 빨갱이보다 나쁜 게 없어요. 빨갱이는 동족을 죽이자니요. 언제까지 믿을 건데 빨갱이를. 말도 안 되지. 안 그래요? 지금도 뭐 평화협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딱 해봐요. 핵탄두 딱 7개나 더 개발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게 뭐 일본으로 갈 거예요? 미국으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건데 프란체스카가 아무리 저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당시 갖고 있는 게 많았냐, 우리 능력이 그만치 많았냐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은 상태에서 프란체스카가 이 첫 번 일을 했다면 프란체스카는 나쁜 것이고, 근데 그때 당시 유교가 터지고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가진 게 많았다면 나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난했다면 우리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